안녕 이지식국어 친구들, 내 맘대로 현대시 오늘 함께 해석할 작품은 최승호 시인의 북어라고 하는 작품이야. 우리 친구들도 아마 북어는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어. 자, 북어라는 생선은 원래 명태야. 명태를 빳빳하게 건조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북어국에 바로 그 생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바싹 말려먹는 생선인 만큼 사실 이 시에서도 북어라는 이 제목에서 사실 생명력이 없고 또 무기력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자, 바싹 마른 채 일렬로 깨어진 생선들의 무리가 상상이 될까? 시인은 바로 이러한 생선의 모습을 이 북어를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바로 현대인으로 표현한다 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시를 읽으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 자, 우리 시를 읽을 때는 항상 이 시는 운율이 있고 또 어떠한 덩어리로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선생님 한번 어떤 부분까지 한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읽어볼게. 밤의 식료품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대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다. 자, 여기까지야. 중간에 슬래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제 행을 구분한 거거든. 여기까지가 실행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내용까지를 혼호흡으로 읽어봤을 때 화자와 그 상황을 짐작을 할 수 있어. 지금 화자는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 어디를 식료품 가게를 걸어가고 있다가 무엇을 보았어? 북어들을 보았어. 이 북어들이 꼬챙이에 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북어 대가리를 꿰뚫은 20마리를 한 쾌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북어들을 보면서 화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미 죽었는데 캐캐 먹은 먼지 속에서 하루 더 손때 묻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북어들이라고 했을 때 시적 대상이 되는데 북어를 포함한 모든 어떤 단어들을 봤을 때 선생님이 읽은 이 부분들까지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아. 일단은 식료품 가게를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 밤이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겠지. 이 시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군사 독재 치하라고 했는데 19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도 아마 제목은 들어봤을 영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도 잘 알지 못했던 군사독재 정권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이어졌는지를 잘 보여줘. 특히 이 작품 역시 군인 출신인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라는 군사독재 정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어땠을까? 자유로운 생활의 통제를 받고 또 자기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데도 제약을 받았겠지. 이처럼 획일화된 사고와 행동을 강요받는 사회를 살면서 시민들도 스스로 그 억압을 내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북어는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서 이 암울한 시대의 밤에, 즉 군사 독재 치하에 캐캐 묻은 먼지라고 했어. 자, 이 북어는 이미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또 하루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즉 희망 없는 무의미한 나날들이고 그러한 나날들 속에서 북어는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서 진열되고 있다라고 했어. 자, 그렇게 꿰어진 북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개분대라고 표현을 했거든. 일개분대라는 것은 바로 군사 용어야. 그래서 군사 정권의 억압적인 상황을 드러낸 말이고 군사 정권에서 북어처럼 억압된 삶에서 획일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들의 모습, 이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건어물 가게에 진열된 북어에 담아내고 있어.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볼게. 자,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때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 여기까지야.
자, 일단은 하나씩 살펴보면 나는 죽음을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라고 했거든.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북어가 막대기에 꿰어져 있는데 다 머리를 관통당해서 막대기에 꿰어져 있어. 그래서 생명력을 상실한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억압으로 인해서 주체성을 상실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한 쾌라고 하는 것은 북어를 묶는다니 20마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북어가 죽어가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혀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모습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이런 억압적인 말 못하는 현실에 침묵하는 모습을 이렇게 대가리가 깨어져 있으면서 딱딱하게 혀가 굳은 북어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또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이다 라고 했어. 말의 변비증 그리고 무덤 속의 벙어리라는 것은 바로 군사정권을 살아가고 있는 이 소시민들이 부당한 권력 앞에서 해야 할 말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또 침묵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것을 비판한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당한 권력 앞에서 굴종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또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이라고 했어. 북어의 눈이 이미 말라붙어 짜부라졌대. 현실을 그러면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보지 못하겠지.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또 여기서 보니까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라고 했어.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로 군사정권에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은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즉 여기서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북어에 깨어져 있는 막대기이기도 하지만 또 문제의식 없이 해결하던 현대인들의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고,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때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꿈과 이상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어도 한때는 싱싱한 지느러미로 오대양을 누비면서 꿈을 키웠을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지. 현대인도 마찬가지야. 자, 그런데 살아있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결국은 그 지느러미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헤엄쳐 가야 할지, 즉 꿈과 이상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건어물 가게 북어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해서 화자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북어의 모습을 통해서 무기력한 현대인의 삶을 그려내고 있어.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반전이 일어나. 읽어볼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자, 이 시는 마지막 이 부분에서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적 전개 방식을 보여줘. 꿈과 희망을 상실한 앞에 보니까 이 무기력한 사람들, 무기력한 소시민에 대해서 불쌍해라고 연민에 젖어 있었던 그때 느닷없이 북어가 삐쩍 마른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서는 야, 너 또한 굴종하면서 침묵하면서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 너도 건어물 가게에 있는 북어랑 다름없는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물론 이 말은 환청이야. 북어의 이 말은 환청이야. 자, 이 환청은 결국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고 자기의 내면에서 오는 울림인 만큼 자기 삶에 대한 비판과 고백이 이 외침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어. 그런데 해야 할 말조차 하지 못하면은 비판받아야겠지. 상점에 진열된 말라 비틀어진 북어를 보고 말도 못하는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비판하고 욕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느닷없이 드는 생각이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바보는 북어가 아니라 나 자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야. 이러한 주객 전도의 방식을 통해서 삶의 지향점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동시에 누구 스스로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다. 자기 반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시의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 화자와 대상을 보니까 일단 화자는 북어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사람이고 대상은 북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북어는 무기력하게
억압받는 어떤 현실에서 자신들이 할 말도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시민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 자, 상황은 식료품 가게, 자, 즉 식료품 가게에 진열된 북어를 보면서 무기력한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태도, 풍자적이면서 비판적이고 자조적이고 성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북어에 빗대어서 우의적으로 이 상황을 풍자하고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가 자조라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거든. 스스로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성찰적인 태도까지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어. 시의 주제는 삶의 지향점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비판이고, 첫 번째 특징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래서 북어의 어떤 말라 비틀어진 모습이라던가 또는 북어가 이렇게 획일화된 모습으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고, 또 마지막에 보면 비판의 주체 화자가 비판의 대상으로 북어에게서 비판당하는 모습으로 반전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오늘 북어라는 최승호 시인의 작품을 살펴봤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대장간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작품과 비교를 해가면서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이 화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비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성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자, 오늘 내 맘대로 핸드시 여기까지 할게.